1912년 4월 14일 밤 북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할 수 없는 배라 불리던 타이타닉호가 빙산과 충돌했다. 2224명의 승객과 승무원 중 1514명이 목숨을 잃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해난 사고였다. 하지만 그 절망적인 밤, 한 남자는 운명을 거스리며 기적적인 생존기를 써내려 갔다. 그의 이름은 찰스 조긴, 타이타닉호의 수석 제빵사였다. 조기는 그날 아침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났다. 34세의 베테랑 제빵사인 그는 타이타닉호의 거대한 주방에서 하루 종일 빵을 구워댔다. 1등석 승객들의 아침 식사용 크루아상부터 3등석 승객들을 위한 단순한 식빵까지 그의 손길을 거치지 않는 빵은 배 안에 없었다. 또 다른 평범한 하루구나. 조기는 마지막 빵을 오븐에서 꺼내며 생각했다. 하지만 운명은 그에게 평범한과는 거리가 먼 밤을 준비하고 있었다. 오후 11시 40분, 갑작스러운 충격과 함께 배 전체가 흔들렸다. 조기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있었는데 순간 접시들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다. 뭔가 잘못됐어. 조기는 직감적으로 느꼈다. 다른 승무원들과 달리 그는 배의 진동에 민감했다. 수년간 바다를 누비며 일해온 경험이 그에게 이상 신호를 보내고 있었다. 갑판으로 올라가 본 조기는 얼음 덩어리들이 배 위에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빙산과 충돌한 것이 분명했다. 하지만 배 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심각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심지어 일부 승객들은 얼음 덩어리를 가지고 장난을 치며 웃고 있었다. 자정이 넘어가자 상황은 급변했다. 배가 서서히 기울기 시작한 것이다. 조기는 즉시 자신의 객실로 달려가 위스키 한 병을 꺼내 들었다. 이런 밤에는 술이 필요해. 그는 중얼거리며 위스키를 한 모금 마셨다. 그는 아직 몰랐다. 이 한 잔의 술이 자신의 생명을 구하는 열쇠가 될 것이라는 사실을. 오전 12시 30분 구명보트 하강 명령이 내려졌다. 조기는 13번 구명보트 담당으로 배정되었다. 그는 여성과 어린이들을 보트에 태우는 일을 도왔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보트에 타지 않았다. 아득 할 일이 남았어. 그는 동료들에게 말했다. 실제로 그는 여전히 배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빵을 구워야 한다고 생각했다. 위기 상황에서도 자신의 책임을 다하려는 직업정신이었다. 오전 1시 조기는 주방으로 돌아가 남은 땅을 모두 구명보트에 실어보냈다. 생존자들이 바다에서 굶주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 후 그는 자신의 객실로 돌아가 위스키를 더 마셨다. 추위를 견뎌야 해. 그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알코올이 체온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물론 의학적으로는 잘못된 상식이었지만 그 순간 그에게는 심리적 안정감을 주었다. 오전 1시 30분 배의 기울기는 더욱 심해졌다. 조기는 갑판으로 올라가 상황을 살펴보았다. 구명보트들은 이미 대부분 떠났고 배에는 약 1,500명이 남아 있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다. 오전 2시 배의 전등이 꺼지기 시작했다. 선미 쪽으로 올라간 조기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배 앞쪽이 완전히 물에 잠기면서 선미가 하늘로 치솟고 있었다. 마치 거대한 고래가 수직으로 서 있는 것 같았다. 이젠 끝이구나. 조기는 담담하게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배의 난간을 꽉 붙잡고 버텼다. 주변에서는 사람들이 물로 떨어지며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오전 2시 5분 마침내 배가 완전히 두둥강이 났다. 조기는 있던 설밑 부분이 일시적으로 수평을 되찾았다가 또다시 침몰하기 시작했다. 이젠 정말 끝이다. 조기는 마지막 남은 위스키를 입에 털어넣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다. 오전 2시 20분 타이타닉호가 완전히 침몰했다. 조기는 배와 함께 바다로 빨려들었지만 놀랍게도 그는 바다 표면으로 떠올랐다. 영하 2도의 얼음 같은 바다에서 말이다. 아직 살아있다. 조기는 자신도 믿을 수 없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5분 내에 체온을 잃고 의식을 잃었지만 조기는 달랐다. 그는 계속 헤엄을 쳤다. 팔과 다리를 움직여 체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1시간이 지났다. 조기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는 물 위에 떠있는 나무 조각들을 붙잡고 버텼다. 술의 효과인지 아니면 타고난 생존 본능인지 그는 죽음의 바다에서 기적적으로 버티고 있었다. 오전 3시쯤 조기는 멀리서 뭔가 떠있는 것을 발견했다. 구명보트 B였다. 이 보트는 배에서 떨어질 때 뒤집혀서 사용할 수 없는 상태였지만 약 30명의 생존자들이 그 위에 올라타 있었다. 여기 사람이 있어요! 조기는 있는 힘껏 선비를 쳤다.
보트 위의 사람들이 그를 발견했다. 하지만 보트는 이미 과부하 상태였다. 한 사람이 더 올라타면 모두 물에 빠질 수 있었다. 손만 잡고 있어요! 보트의 사람들이 외쳤다. 조기는 보트 가장자리를 붙잡고 몸을 물에 담근 채로 버텼다. 믿을 수 없는 체력이었다. 오전 4시, 수평선에서 빛이 보였다. 카르파티아호였다. 조기는 거의 2시간 동안 얼음 같은 바다에서 버텨낸 것이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살았다. 정말 살았다. 조기는 카르파티아호에 올라타며 중얼거렸다. 그의 몸은 얼어붙었지만 정신은 도료됐다. 의사들은 그의 생존을 기적이라고 불렀다. 뉴욕에 도착한 후 조기는 타이타닉 침몰에 대한 공식 조사에 증언하게 되었다. 그의 증언은 침몰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단서가 되었다. 특히 그는 배가 두 동강 나는 장면을 직접 목격했다고 말했으며 이는 수십 년 후 심해 탐사를 통해 잔해가 발견되면서 사실로 확인되었다. 조사관들은 조긴의 놀라운 생존 배경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가장 궁금한 질문을 던졌다. 술을 마신 것이 도움이 되었나요? 조기는 잠시 생각한 후 대답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추위를 덜 느꼈던 것 같아요. 실제로 알코올은 혈관을 확장시켜 체온을 잃기 쉽다는 저체온증에는 좋지 않지만 조긴의 경우 적당한 알코올 섭취가 주는 심리적 안정감과 침착한 담단 그리고 물속에서도 끊임없이 팔과 다리를 움직이며 체온을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생존 노력들이 모두 어우러져 기적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끝까지 책임을 다하며 싸웠고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이다. 찰스 조기는 생전 후에도 선박에서의 삶을 이어갔다. 그는 여러 배에서 제빵사로 일했으며 다시는 타이타닉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랬다.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는 침몰 당시 겪은 이야기를 조용히 그러나 또렷하게 풀어놓을 때가 많았다. 하지만 유명세를 즐기거나 과장하지는 않았다. 가끔 꿈에서 그 차가운 바다를 느껴요. 그는 생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날을 잊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나는 그날 할 수 있는 모든 걸 했으니까요. 조겐의 생전 이야기는 시간이 흐르면서 전설로 남았다. 그는 타이타닉이 침몰할 때까지 배 안에 남아있던 마지막 인물 중 한 명이었다. 또한 공식 기록상 가장 오랫동안 얼음물 속에 생존한 인물로 꼽힌다. 그의 정신력과 침착함 그리고 책임감은 생존의 모든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1997년 개봉한 영화 타이타닉에서도 조기를 모델로 한 장면이 등장한다. 침몰 중 술을 마시며 차분하게 상황을 지켜보는 남자의 모습은 영화가 각색했지만 조긴의 실제 성격과 놀라운 침착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찰스 조긴은 1956년 78세의 나이로 조용히 생을 마감했다. 그는 더 이상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았고 평범한 제빵사의 삶을 충실히 살았다. 그러나 그의 이름은 지금도 전 세계의 수많은 생존담 중 하나로 기억되고 있다. 그는 단지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절망 속에서도 타인을 먼저 생각했고 끝까지 자신의 책임을 다하며 목숨을 건 싸움을 치열하게 해낸 한 사람의 이야기다. 타이타닉호가 침몰한 지 100년이 훌쩍 넘은 지금 찰스 조긴의 이야기는 우리를 묻는다. 당신은 절망적인 순간 누굴 먼저 생각할 것인가? 그리고 그는 증명했다. 인간의 의지와 용기는 때로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다는 것을.